이공이철 수능 특강 미적분 수열의 극한 첫 단원입니다. 예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4분의 3AN 빼기 1이 1로 수렴할 때 2AN-1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통 극한의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는 어떤 수렴하는 정보를 두 개를 주고 수렴하는 정보를 두 개 주고 요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극한을 구해내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 문제는 뭐 전형적인 수렴하는 두 개 가지고서 실수 100 더하기 100이 곱하기 나누기 4칙연산이죠. 요런 거를 시행했을 때 극한을 따로따로 씌워도 된다. 그래도 여전히 수렴한다. 요걸 이용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네모하고 세모에다가 실수배 4칙연산에서 별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돼. 그지?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수렴하는 정보가 뭐 딱 하나 주어졌다 이거. 지금 현재 요 문제에 해당되는 걸 거야. 요 네모 안에 있는 놈이 AN에 관한 복잡한 식인데 수렴한다고 주어졌어. 자, 그 상태에서 극한의 새로운 극한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수렴할 수 있는, 즉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서로 사칙연산한다거나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럼 첫 번째는 이 별표를 여기는 요 네모 안에 있는 모양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이 별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수식인데 여기도 이제 복잡한 분수식이 나와있잖아. 그럼 별표 안에 이 네모라는 모양이 통째 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즉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분의 an인데 여기는 an이 나오면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그지? n분의 an이라는 모양이 탁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모양이 통째로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게 안 된다면 혹은 뭐 이놈을 실수배랑 4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로 찢었을 때 이 별표 안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시도해 보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여기는 이 놈을 어떤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이걸 통째로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지환을 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라는 게 어떤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나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요 놈이 또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관계식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어떤 관계가 나와, 식이. 관계식은 언제나 소거하는 데 써온다 그래. 소거, 문자를 하나 없앨 수 있어. 그러면 요 별표 안에 반드시 이 관계식 안에 등장해 있는 bn과 어떤 놈, 그 두 종류의 문자가 등장하게 돼 있어. 두 종류의 식이. 그럼 그때 요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즉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N에 대한 식이었는데 그걸 BN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별표 안에 AN을 소거 대상으로 삼아야 돼. 왜? 내가 정체를 아는 게 BN이잖아. BN. 그지? 정체를 모르는 게 AN이고, 그럼 정체를 모르는 놈은 없애고 정체를 아는 놈은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별표 안에서 관계식 이용해서 AN을 없애고 BN을 남기는 쪽으로 정리하면 이 수렴한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무조건 풀 수 있는 꼴이 됩니다. 아시겠지? 그게 이제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번 두 번째 종류에 해당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나 내신 문제, 객관식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다. 그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이 AN 자체가 그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극한 취했을 때 이게 수렴하는 거에 실수배와 수렴하는 거에 빼기, 수렴하는 거에 나누기로 이루어진 놈이니까 극한을 다 여기다 따로따로 씌웠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알파 더하기 4분의 위에는 3알파 마이너스 1 이퀄 1이다. 이렇게 해서 3알파 빼기 1은 알파 더하기 4니까요. 뭐 넘어가면 2알파가 5되니까 알파는 2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5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구하라는데,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답이 4다. 아마 내신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당연히 여기서 질문 대상이 이게 존재하려면 AN이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서수렴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풀면 점수를 못 받죠. 왜? 시당초 이렇게 하려면 AN이 수렴한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해놓고 저렇게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객관식 풀이는 이미 끝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요럴 때는 일단 여기 있는 an 플러스 4분의 3an-1 요거를 bn이라고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치환을. 그럼 여기 주어진 극한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1로 간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n과 bn의 관계식이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요 an의 정체를 몰라서 이걸 다 못하고 있는 중이니까 an을 없애고 bn을 남기고 싶은 거야. 뭐라고? an을 없애고 bn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럼 요 식을 an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3an-1은 bn의 an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자, 요거 곱한 걸 저쪽으로 넘기면서 an을 묶어내자. 그러면 여기는 3-bn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4bn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더하기 1 되겠죠. 따라서 an 자리는 이렇게 쓸 수 있고 3-bn분의 4b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an 자리에 딱 대입을 시키면 an이 사라지겠죠. 구하라는 식은 이거였는데, 자, 이제 두 배에 요 an 자리에 요걸 그대로 넣는다고 3-bn분의 4bn 더하기 1이죠.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자, 잘 보시면 bn 자체가 1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수렴하는 게 실수배,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기, 수렴하는 것끼리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얘도 수렴, 빼기 수렴. 극한을 전부 따로따로 씌워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2 상수가 나가고, 자, 3 빼기 bn 극한 씌운 거 1이래요. 이거는 4 곱하기 1, 4죠. 1에다 극한 씌워봤자 1이고, 빼기 1, 여기다 극한 씌워봤자 빼기 1이니까 요거 약분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계산하면 5에서 1을 뺀 답은 4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상적인 소수령 풀인데, 객관식은 누가 이렇게 푸니? 딱 봐도 AN은 수렴을 한다 이거야. 그럼 AN은 수렴 값을 알파라고 두고, 여기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답입니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유제 1번 갑니다. 자, 이놈이 7로 수렴을 할 때 이 값은 얼마냐고 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4an 플러스 1, 이것이 7일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놈도 수렴 an 자체가 이제 수렴한다. 뭐 딱 봐도 수렴을 해야지 이게 7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객관식은 그냥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치고, 이제 그러면 여기 알파 치고 넣으면 돼. 3, 7, 21, 4 알파 플러스 1은 21이니까 4 알파는 20이 되고 알파는 5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알겠지?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면 이런 거야. 얘도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아,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요 놈을 그냥 bn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봐요. 치환을. 오른쪽에 있는 식이 an 자체가 얼마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조금 난감한데, 그지? 사실은 별로 난감한 건 아니고, 그지? an이 어떤 식으로 수렴한다 치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지? 돼요?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 무한대로 가는 거 중에서 최고창으로 분모 문제를 다룬다,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딱 보자마자 분모 문제를 n으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끝이야, 그지? 객관식에서는.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를 4an 플러스 1은 3bn 이렇게 두고, 물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7로 수렴한다, 이게 나한테 있는 거죠 지금. 자, 관계식을 정리를 an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an 없애려고. 따라서 an은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3bn-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놈들 대신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뭐 집어넣어 본다,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가 n이고 an은 4분의 3bn-1 이렇게 되고, 4분의 3bn-1 이렇게 되고, 요 위에는 2 곱하기 an 자리에 4분의 3bn-1
더하기 5n.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보면 리미트 bn이 7로 수렴하니까 이 뒤쪽에 있는 놈들은 숫자로 어떤 숫자로 수렴하게 될 거니까 이 밑에가 보니까 여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분모의 최고차이 n1차잖아. 얘도 n1차고 얘는 어떤 특정 상수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를 여기서 n으로 나누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하고서 이걸로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못 푸는 것보다 낫잖아.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치환이라는 걸 쓰면 아무리 복잡해도 다 답은 나온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이제 그런데 요거는 서술형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미리 알파라는 걸 갖다가 두고서 시작하지 말고 an이 알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자, 요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4 an 플러스 1 자체가 지금 이거 자체가 7로 수렴한다 했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빼줘봐요. 자, 이제 뭐 쓰는 거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뺄셈은 극한을 따로따로 취해도 된다. 요걸 갖다가 쓰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럼 요 3분의 2 없어졌다 치면 앞에가 3분의 4 an만 남을 거 아니야. 다시 잘 생각해봐. 3분의 4 an 더하기 3분의 1인데 그게 3분의 1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3분의 4 an만 남을 거니까 그럼 요 앞에다가 이제 실수배를 해줘. 실수배. 3분의 4를 없애기 위해서 4분의 3을 딱 하게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쓴 게 뭐냐면 이 네모 전체가 수렴한다. 얘도 극한치하면 수렴. 수렴 빼기 수렴. 그 다음에 그 수렴하는 놈의 실수배. 요런 것만 이용하면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4분의 3 앞으로 나가고 극한을 따로따로 씌울 수가 있지. 요거 극한치하기 7이고 요거 극한 딱 시한 게 뭐야? 그냥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정리한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정리 한번 해봐요. 이거 정리하면 이게 바로 리미트 an이다. 그거예요. 자, 지금 3분의 1을 빼주고 4분의 3 배한 이거 전체 계산한 결과가 이건데 그 값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3분의 21에서 1 빼면 4분의 3에서 3분의 20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이 값은 5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되지? 그래서 이 값이 5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an을 갖다가 5라고 이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소수령 풀인 거야. 되겠지? 그런데 객관식에서는 굳이 이런 형태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안 하고 딱 봐도 여기서 an이 수렴을 해야 돼. 수렴 안 하면 an이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알파라고 놓고 4알파 더하기 1은 3, 7이 21. 그럼 4알파는 20, 알파는 5. 이렇게 바로 구해내란 말이야, 객관식에서는. 자, 그래서 얻어낸 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요 값이 지금 5다. 이걸 얻어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걸 다 보면 얘는 어떤 영한인 상수로 갈 거니까 지금 이 n 여기도 n 요게 이제 최고차 역할을 하는 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봅니다. 자, n으로 나누면 요거는 an-1 될 거고 요거는 n으로 나누면 n분의 2an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n으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n 자체는 5로 수렴을 하니까 분모는 5 곱하기 4 20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로 가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5 이렇게 남잖아요. 따라서 답은 4분의 1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되시겠지? 자, 이렇게 일단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갖다가 봅니다. 이거를 정 안되면 제일 처음에 제일 무식한 방법을 가봤어. bn이라고 지원해서 bn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다 bn으로 식을 때려넣고 꾸역꾸역 풀면 뭐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안 풀리진 않아. 알겠니? 그런데 객관식에서는 너무 형식에 맞춰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하란 말이야. 서술형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그럼 모의고사나 객관식은
일단 얘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미 알고 있잖아. 증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수렴한다 가정에서 그 수렴과 구해가지고 처리하면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자, 여기는 요놈이 1로 수렴하고 여기는 요놈이 2분의 3으로 갈 때 여기는 요놈의 값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차하고 빼기하고 곱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셔서 여기는 이게 지금 네모이고요. 네모. 여기는 요놈이 세모이니까 네모 세모 수렴하는 게 두 개나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여기는 이놈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잖아. 물론 이걸 꾸역꾸역 통분해서 정리해봐서 이걸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자? 이거 자체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까 귀찮아서 이걸 CN이라고 이걸 DN이라고 볼게.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이 지금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DN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CN은 AN 빼기 BN 이렇게 되고요. DN은 AN 곱하기 BN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요 놈을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보면요. 요거 an-1, bn 플러스 1 분의. 자, 여기는 요 놈이 이렇게 될 때 bn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될까? 분모 문제에 bn 플러스 1을 곱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 분모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 곱해졌죠. 앞에 거. 분모 문제에 똑같이 이걸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건 뭐 정리를 해보니까 자 an, bn 두 개 곱한 걸 그냥 dn으로 쓰잖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an-bn이죠. 다시 an-bn 정확하게 cn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bn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되네.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인데 자, 여기 딱 나오자마자, 그지? 여기는 요놈과 요놈으로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이네, 그지? 여기는 요놈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요놈을, 뭐? 이놈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요놈을 더하면 요거는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자. CN의 제곱에서, 요거 전체의 제곱에서 요거 2배를 더하면 2DN,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정확하게 BN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BN 빼기 AN, 뭐? bn 빼기 a는 정확하게 요거 반대고 마이너스 cn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였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렵지도 않은 문제네 이거는. 자, 요거 dn, 요거 cn 두 개 일단 자, 요 cn이 1로 가네요. 그럼 이거 그냥 날라가서 없어지네. 뭐 2분의 3만 쓰면 돼. 이렇게. cn은 1이니까 1, 이 빼기 cn 이것도 1 없어지고 2dn 요거 2배 3만. 자, 따라서 3에다가 이거 뒤집어서 3분의 2를 곱하면 답은 2가 된다. 여기 정답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굳이 뭐 요거는 통분해서 그냥 써도 되는데 치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나름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AN, BN이 복잡하게 등장하는 상황을 좀 간단하게 CN, DN으로 표현하니까 좀 더 깔끔한 측면은 있었어요. 어찌됐건 뭐 이거를 치환 안 하고 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하시면 돼요. 요 네모하고 세모에 실수배 포함해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예의치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치환해서 치환한 CN, DN은 남기고 AN하고 BN을 소거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럼 어찌됐건 무조건 풀 수 있는 꼴이 되게 돼 있다. 자, 넘어가서요.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첫 장이 3인 등차 수열 AN. 자, 첫 장이 3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면 AN이 일단 첫 장이 3이니까 공차가 뭔지 몰라요. 공차가 뭔지 모르면 일단 공차를 D라고 가정해 봅시다. AN의 공차. 공차 D라고 가정을 하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공차가 D이면 d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a1 플러스 n-1의 d 이게 등차수의 일반항이잖아. 이거 전개를 해보면 dn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가 되지. 공차가 d인데 공차가 d인 등차수 이런 무조건 dn으로 시작하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1차식.
자,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래서 이제 공차가 D 등차수열의 1번 DN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3이. 그럼 여기는 3-D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딱 대입하면 1 집어넣었을 때 전체가 3 돼버리고, 요게 일반항의 정체란 거예요. 그지? 자, 이랬을 때 SN이 또 등장을 하네. 이렇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식이. 자, 이제 절대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극한의 형태를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부등식이 나온 상태에서 극한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돼. 샌드위치 정리가. 자, 일단은 요게 일반항이면 등차수의 합, 요거는요 여러분들 공식을 다 알고 계시잖아. 뭐 2분의 2a1 플러스 n-1의 뭐 자 d 곱하기 항의 개수 n, 뭐 요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첫째 항 자리에 저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요렇게 될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일단 뭐 정리를 갖다가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사실은 요런 거 좀 선생님 기억을 하라 했잖아. 보통 봐봐, AN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다 이거야. 공차가 D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DN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SN은 잘 생각해보면 2분의 2A1 플러스 N-1의 D 곱하기 N 이렇게 딱 하면, 요걸 정리를 했을 때 최고차항을 딱 보시면 DNN이니까 2분의 DN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블라블라 N, 요거 정리를 딱 해보시면 이렇게 딱 끝이 나는데, 내가 여기를 왜 네모라고 썼냐, 네모 세모라고 썼게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극한을 갖다가 계산할 때는 최고차항 개수만 중요한 순간이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표를 다룰 때잖아요. 특히나 극한에서 이런 수열이 언급될 때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요거 두 개에서 어떤 특징을 좀 기억을 해 놓자는 거야. 등차수열의 합은 이걸 정리를 딱 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게 돼 있어. 뭐라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게 돼 있다고.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일반항은 1차식, 합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요걸 꼭 기억해라. 여기에는 요놈하고, 요거 상수는 쳐다보지 말고요. 여기에는 요놈하고의 관계만 잘 보면, 이 뒤에 거 1차는 안 보는 거다. 2차 요거 마치 n에 관해서 적분한 게 얘처럼 보이고, 요거 미분한 게 너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좀 관계를 기억을 해두면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합으로,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으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잖아. 예를 들면 이거 봐봐. SN이 2n의 제곱 플러스 3n이다. 이게 이제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 합인 게 보여야 돼.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잖아. 이런 상태에서 일반항 AN이 뭐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이거잖아. SN에서 SN-1를 빼면 일반항 나오고, 두 번째 항부터야. 정확한 주항은 S1을 통해서 구한다. 이게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식 중에 하나야. 관계 중에 하나. 그런데 등차수열만큼은 이걸 안 쓰고도 빨리 좀 구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란 말이야. 잘 봐.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나의 주장, 요걸 미분하면 얘가 된다. 이 소리예요. 미분하면 얘가 된다. 자, 요거 미분하면 4n이니까, 오케이. 얘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다. 이야기야.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요 상수는 그럼 뭘 가지고 구하느냐? 요거 가지고 구하라는 거야. 요거 가지고. A1하고 S1이 같다. 자, 어떤 다항식에다가요, 1을 대입하는 행동은 개수들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면 A1과 S1이 같다는 말은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개수들의 총합,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개수들의 총합, 즉 앞에 있는 개수들 총합이 서로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5니까 더하면 5죠? 그럼 너하고 너 더해서 5 돼야 되니까 이게 이거하고 이거 바로 이거야. 아시겠지? 물론 뭐 AN이 주어지고서 SN을 갈 때도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보자. 그냥 2N 플러스 3인데 이때 SN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 공식 쓰면 돼. 이 공식 쓰면 되는데, 그보다 좀 빨리 여기 뒤에 건 쳐다보시고 요거 적분하라고. 적분 N제곱이죠. 플러스 블러블라 N 상수항은 없을 테니까 그건데, 요거 두 개 더해서 5 되잖아.
그럼 1이니까 여기 바로 4다. 이렇게 암산으로 더 빨리 정리해서 구할 수 있잖아. 일반을 딱 알고 있으면. 이런 관계를 좀 기억을 해놓자고. 나올 때마다 이걸 또 정리해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 요런 거를 이제 좀 안다고 보고, 자, 이제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는 요놈을 적분하면 2분의 dn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 지금 두 개 더한 게 아까 3이었으니까, 여기도 요거 두 개 더해서 3 넣어야 돼. 요거 더해서 3.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더라. 얘하고 얘 더해서 3 되게. 자, 이게 SN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니까 AN이 얘잖아요. dn 플러스 3 마이너스 d. 요거에다가 1을 더해서 1을 더하면 너가 그냥 4대. 이렇게. 자, 이제 요거는 n분의 9n 제곱 마이너스 SN 이건데 지금 n 제곱 9고 요거 2분의 d니까 요거 묶어서 이렇게 쓰고 빼기 중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빼기로 바뀌고 이렇게 될 것이고 됐고. 자, 우변은 이제 AN 너에다가 얼마? 5를 더해. 5를 따라서 너에다가 5를 더하면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항상 구하라는 걸 잘 봐야 돼. n분의 an의 값이 얼마냐 물었어요. n분의 an의 값.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an은 너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1차분의 1차 대? 그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서 푼다 이거지.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최고차가 1차분의 1차면 1분의 d 극한 값 d야 d.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게 분차란 거야 결국.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요식에서 d 값을 구해내면 된다 이건데 잘 봐. 절대 부등식은 언제나 너도 수렴이면 중간에 있는 놈도 수렴인데 지금 중간에 있는 놈 다 봐봐. 위에가 최고차가 2차인데 밑에는 최고차가 1차니까 지금 수렴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n 1차인데 분모는 상수야? 발산이야? 여기다 극한시하면 그지? 그래서 양변을 n으로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극한을 보내면 없던 등호도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극한이 취해지면서 등호가 생기고 너는 1차분의 1차니까 뒤에 상수는 쳐다보지 마라. D로 가잖아. D. 이게 D야. 너도 1차분의 1차니까 D야. 그렇다면 너는 뭐냐? 2차분의 2차니까 1차는 무시. 요번에 보니까 9 마이너스 2분의 D인데 너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너가 D보다는 크거나 같고 동시에 D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너가 그냥 D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9 마이너스 2분의 D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2분의 3D가 9가 된다. D는 6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D였죠? 요 극한 값이 6이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유제 문제 한번 봐봅니다. 유제 문제. 자, 유제 3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루트 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 이거는 n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여기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요거는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꾼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풀이로 마무리한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여기가 만약에 뭐 2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4다. 요거는 4로 해보자. 마이너스 n 이렇게 있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건 루트 요거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다. 요런 게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2n 이런 꼴이 다 쳤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세 개의 꼴이 나왔을 때 이 세 개가 풀이가 똑같아야 될까? 아니면 셋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까? 이런 걸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는요, 잘 들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저 멀리 무한대로 커졌을 때는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야. 최고차만 존재감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루트 안에서 이것들의 존재는 점점 약해지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너만 살아남았다고 쳐봐. 루트를 벗어나면 2n이지? 2n에서 n을 빼면 n이 되잖아. 그러면 뭔 소리냐면 너는 있잖아요. 무조건 발상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이놈 최고차만 남겼을 때 얘랑 뺐을 때 n이 남잖아?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꼴이니까 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닌 거야.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야. 통째로. 자, 너는 최고창이 딱 n제곱이지. 이거 나오면 n이랑 없어지지? 이런 꼴이 될 때만 수렴할 수 있는, 즉 소위 말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고 유리화를 해야 되는 꼴이야. 자, 이때도 봐. 이거 나오면 최고창만 살아남는 거야. n이고 n에서 2n을 빼면 마이너스 n 되잖아. 그럼 저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 통째로 가.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라고 해. 그러면 얘들은 일단 딱 보니까 최고창 없어져. 상수에 대해서 빵대. 얘도 최고창 얘랑 없어져. 그럼 얘들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분모 문제에 둘 다 깔려있는 거야.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다 유리화를 해야 되는 꼴이 아니다. 알겠니?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요 놈도 유리화하고 요 놈도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요것도 센스야. 상상해서 자, 이제 요거 밑에 거부터 처리할게. 요거 유리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 문제에 뭘 곱하냐면 여기는 요놈 반대부호를 곱하잖아, 그지? 그거를 분모는 그냥 곱했다고 상상만 하고 분자에다가만 그대로 써봐.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분모는 이거 반대부호를 옆에 곱했다 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이 되잖아. 요거 제곱 루트 안에 거만 남죠? 빼기 요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거만 남죠? 빼면 3n, 요거는 여기다 그냥 계산해서 3n이라고 써버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은 그대로 냅두고요. 이렇게. 자, 이제 요놈 유리해야 돼요. 요놈 옆에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 걸 곱하고 분모도 똑같이 곱해야 되잖아. 그럼 요거 분모에는 똑같이 써봐. 그냥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 요거를 더하기 n 이렇게 썼어. 분모. 그럼 분자는 요 계산해보자. 그냥 요놈 옆에다가 더하기를 곱했다고 상상만 해봐. 합차 공식이니까 요거 제곱이면 요 루트 안에 거만 남고 요거 제곱은 n제곱 되니까 그냥 1이네. 1 쓰지 말게. 그냥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하라. 알겠지? 여기다가 더 복잡하게 더하기 쓰고 이것도 옆에다가 더하기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먼저 요거부터 처리할 때 뭐라고? 요 옆에다가는 곱했다고 상상만 하고 분자는 직접 써. 자, 여기 곱했다고 상상한 거는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거에서 루트 안에 거 빼서 계산해서 여기다 써서. 그 다음 요거는 더하기를 요거 부호 바꾼 걸 여기 곱했다고 상상만 하고 여기는 직접 쓰고 이렇게. 이 위에 거는 합차 공식이 될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서 썼어. 1이야. 그랬더니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는 약분해서 없어졌고 이미.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고 배웠는데 결국 여러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최종적으로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은 항상 꽝으로 간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항상 저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1등만 대접받는, 여기서 1등이란 게 차수가 가장 높은 놈, 그 놈만 존재감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존재감이 없어진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게 0으로 간다는 뜻이야. 자, 한번 봐봐. 루트 안에서는 2차니까 루트를 벗어나면 1차죠. 그래서 이 분모 최고차가 지금 1차인 거야. 분모 분자를 n의 1차로 나눠줄 건데 대신에 1차라는 식이 루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2차가 되니까 루트 안에서는 2차로, 루트 밖에서는 1차로 나눠볼게. 요 안에서는 2차로, 요거는 1차로.
요거는 2차로. 요것도 2차로. 요렇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요 3분의 1 그대로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적용을 시키면, 자, 0으로 가는 거 한번 요렇게 0으로 가잖아. 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서술형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잘 봐. 루트 안에서 2차, 루트 밖에서는 1차, 같은 말이야. 즉, 루트 안에서는 2차가 살아남고, 루트 밖에서는 1차가 살아남는다는 뜻이니까, 루트 안에서는 2차보다 차수 낮은 거, 2차보다 차수 낮은 거, 2차보다 차수 낮은 거, 어차피 0으로 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나의 주장, 서술이 아닌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루트 안에서 2차보다 낮은 거 제끼고, 2차보다 낮은 거 제끼고, 2차보다 낮은 거 제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루트 안에 n제곱가 나오면서 절대값 달아야 되지만 양수잖아 겁니다. 그럼 요거는 n이고, 요거 n이니까 2n분의 요거 n이고, 요거 n이니까 2n. 앞에 3분의 1이 있었고, 이 약분하면 1이니까 답은 그냥 바로 3분의 1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아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끈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분자 나눈다. 이게 정상적인 풀이지만 그렇게 객관식은 끌고 가지 말고 분모의 최고차수보다 차수 낮은 놈은 식 자체에서 그냥 제껴버리면 된다고. 그게 극한의 3개, 무한대로 갔을 때의 3개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 꼴 루트 x, 루트 x라는 거는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y 꼴 루트 x. 자, y 꼴 n, 루트 n, 루트 n은 보니까 x절에 n을 넣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n 집어넣어서 여기가 루트 n이잖아요. 그럼 y 꼴 루트 n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인데 요거랑 만나는 점, 여기가 an이네. an, 여기 n,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an에서 x축에 있는데 수술해봐. 여기가 bn이네, bn. bn은 당연히 n, 0 이렇게 되겠죠. 자, o는 먼저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oan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해서 obn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빼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점과점사의 거리공식 써도 되고요. 아무거나. 자, 여기 0,0이니까. 자, 루트. 자, 요거에서 곱뺀 거에서 n제곱 더하기 요거에서 곱빼면 루트 n 제곱하면 n이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요 길이죠. 거기서 요 길이는 그냥 x제곱에 n이 요걸 빼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oan 빼기 obn. 자, 이걸 구하라. 자, 그러면 요 경우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고차만 남겨보면 n으로 나오고 n으로 나와서 둘이 빼서 빵 되는 느낌이 들면 요거 이제 수렴하는 꼴이고, 요거는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꾼 다음에 처리하는 꼴이잖아.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한번 해보자. 여기 1이니까 분모분자에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을 이렇게 곱해. 자, 그러면 요거 합차공식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요 루트 안에 거만 나오죠. 요거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n만 남고,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루트 밖에서 1차고 루트 안에서 2차 같은 말이잖아.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야, 1차. 따라서 분모 분자를 n 1차로 나눠서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루트 안에서는 2차보다 낮은 거, 루트 밖에서는 1차보다 낮은 걸 제끼면 되는데, 왜? 어차피 0으로 가려는 거지? 루트 밖에서는 1차보다 낮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살려도, 그러면 이게 나오면 n이고 2n분의 n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바로 답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이제 2분의 1인데 여기서 이제 소수령 나오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척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여기서 바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이야. 자, 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루트 이거 두 개 딱 보면 요거는 n의 제곱이야 이렇게 될 거고, 그지?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줘야 요거 제곱 나오고, 2배 요거 하면 요게 나오고, 그 뒤에 상수 4분의 1은 빼주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놈을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변형한 거죠. 빼기 n 이렇게 딱 될 건데,
근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는 요 괄호가 무한대잖아. 우주만큼 커져. 그걸 제곱했으니까 더 우주야. 계속 커지고 있어 지금. 그 우주만큼 큰 그런 상태에 대해서 4분의 1은 조죽지열, 먼지죠 먼지, 티끌. 그래서 이 4분의 1은 무시해도 된다. 이게 극한의 세계인 거예요. 즉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할 때 아예 그냥 상수는 무시해버려. 구하지도 마. 이 소린 거야. 그럼 요거 루트를 벗으면 어떻게 돼? 루트 벗으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뒤에 n을 빼는 거잖아. 그럼 이 2분의 1이 그냥 바로 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서술형이 아닌 다음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요 안에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되 상수는 무시해도 돼. 그런데 이게 만능이 아니라 이런 기술은 그냥 참고로 기억해. 시험 볼 때 기술로 써 그냥. 왜?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으로 꼴로 항상 변형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n 3차 옆단계 나오면 완전 제곱 꼴로 못 바꿔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학원 강사들이나 분들께서 빨리 가는 완전 제곱식 방법을 애들한테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거 디스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요령만 공부하지 말라고 3차 이런 걸 끼워 넣어서 완전 제곱식 못 쓰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리화 방법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내신 볼 때 좀 객관식 혹은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빨리 푸는 방법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 자, 요 놈이, 그러니까 요 놈을 통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2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등비수열을 구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항 하나 알고 공비 하나 알면 등비수열이 완성되는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 곱하기 3의 n-1제곱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 자, 요건데 오늘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걸 기억해라. 먼저 이런 거야 여러분. an이 뭐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돼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지수 형태로 돼 있는 꼴은 등비수열인데, 그지? 공비가 얼마야? 여기 이놈 치면 공비가 얼마니? 여기는 요만큼이 공비다. 그치?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2였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 공비다.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이 정도 일단 기본으로 깔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AN이 공비가 R1인 등비수열이었고 BN이 공비가 R2인 등비수열이었다. 그러면 AN 곱하기 BN, 이거 뭐 한 거예요?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새로운 수열이죠. 이 놈은 반드시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 곱하기 등비는 등비가 되고, 공비는 이 둘 곱한 놈이 새로운 공비로 작동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정리하실 때 공비의 변화에만 집중하세요.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나오는 건데 뭐하러 관심을 둬. 자, 처음이니까 A1 곱하기 R1의 n-1제곱이고 B1 곱하기 R2의 n-1제곱 이렇게 두면 요 두 개를 곱하면 이거 곱해 내려가 A1, B1.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R1, R2 요거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공비가 뭐 예를 들어서 2인 놈, 공비가 3인 놈 두 개를 곱하면 공비가 6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6인 새로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눴다 이거야. 그럼 요거 나누기 보니까 B1분의 A1, 요거는 R2분의 R1, 요거의 n-1제곱 될 거니까, 물론 분모에 깔리는 건 단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 돼. 등비수열 나누기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야. 단 공비는 이놈 공비 나누기 이놈 공비가 전체 공비가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 보면 너가 공비가 2였고 너가 공비가 3이면 공비 2인 놈을 3인 놈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공비된다 그 소리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반적으로 등비수열끼리 더하고 뺀 놈 등비수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 되질 않아. 자, 이거 R1하고 R2가 서로 다르면 두 개 더하고 빼고 한 결과가 등비수열이 되질 않는다고. 왜? 등비수열은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공비가 만약에 다르면 중간에 더하기 빼기는 없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온다. 만약에 AN하고 BN의 공비가 같다면, 그러면 잘 봐. AN도 A1 곱하기 Rn-1, BN도 B1 곱하기 Rn-1.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잘 들어. 이때는 두 개를 더하고 뺀 놈 있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빼면 Rn-1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만약에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이면 더하고 빼면 그 결과도 무조건 등비수열이 된다고요.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너가 공비가 아니고 너가 아니잖아. 그 두 개를 더하고 빼면 여전히 공비가 R이야. 공비가 안 바뀐다고요. 예를 들면 공비가 2놈, 너도 공비가 2놈, 그럼 그 둘을 더하고 빼도 공비가 2놈 이 뜻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만약에 AN의 공비가 R이라고 가정했을 때 A의 n 플러스 1, A의 2n 플러스 1, A의 3n 플러스 1 요런 것들도 등비수열이 되는데 말이야. 야, 잘 들어봐. 이놈 A1 곱하기 R의 n-1제곱을 보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 마치 합성함수 합성시킨 거잖아. 그치? 이걸 직접 여기다 넣어보면 A1에 R에 n 플러스 1 넣어봐. 이거는 A1에 R에 2n 플러스를 넣어봐. 그럼 2n. 이거는 A1 R에 3n 플러스를 넣으면 3n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런 거 다 보자마자 공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얘는 공비가 R이고요, 얘는 공비가 R 제곱이고요, 얘는 공비가 R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AN의 원래 공비 입장에서 이게 R이었다면 이 n 앞에가 1이고 2고 3의 요 숫자 있잖아. 합성시킨 n 앞에가 1이고 2고 3, 요 숫자가 원래 공비의 지수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공비가 안 바뀌고, 여기가 2면 공비가 원래 공비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3이면 원래 공비의 세제곱이 새로운 공비로 작동된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R 제곱이 공비되고, 너는 R 세제곱이 공비되고, 너는 R 자체가 그냥 안 바뀐 채로 공비가 된다. 되겠어요? 요런 거 정도가 등비수열에서는 딱 알려져 있어요. 익혀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 요건 다 갖다 치고, 머릿속에 다 들어갔다 치고, 자, 이제 이 등비수열이 잘 봐요. 수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AN이 등비수열인데, 자, 이게 공비가 예를 들어서 R이라고 쳐봐. 그럼 너도 공비가 R이야. 왜? 좀 전에 했잖아. n 대신 n 플러스 1 넣을 때 앞에가 1이야. 응? 공비가 안 바뀐다고.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도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고 너도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면 너 둘 더한 거 있잖아. 이것도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야. 다시 공비가 똑같은 놈들끼리 더한 놈도 여전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자, 그러면 너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고 너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아, 그럼 이거 전체도 이제 뭐야? 공비가 3분의 R인 등비수열이 되네. 돼요? 자, 다시요. 너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고 너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면 더한 것도 여전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되고, 그러면 너가 전체적으로 분자가 이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인데 분모는 공비가 또 3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이거 전체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라고 이제? 3분의 R이라고요. 공비가 3분의 R. 공비가 3분의 R인 등비수열이 된다. 자, 이건데 잘 봐요. 공비가 3분의 R인 등비수열이 수렴을 하려면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요놈 R 자리가 만약에 3보다 크다, 무조건 발산 아닙니까?
왜냐하면 봐봐 이거 전체가 정체는 모르겠지만 첫째 항이 뭐 있고 공비가 3분의 R에 n-1 되고 이런 놈이란 걸 발견해서 이거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는 여기 있는 요 놈의 절대값에 달려있잖아. 이 놈이 1보다 커지면 무조건 발산이잖아요. 그래서 R이 3분의 R의 절대값이요 1보다 커지면 무조건 발산이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결국은 요 3분의 R이란 게 절대값이 1보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그지? R이 뭐 3보다 크다? 불가능하잖아요. 절대값이 3보다 크다? 불가능해. 그럼 발산이야. 그럼 만약에 요게 이제 만약에 절대값이 요 R이 절대값이 3보다 작은 놈이 들어가면 여기는 1보다 작으니까 그거는 또 수렴 값은 가지는데 안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정리를 해보지. 요 놈의 절대값이 이게 1보다 크면 발산이에요. 발산. 그 다음에 만약에 3분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여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3분의 R의 절대값이 이제 1이 될 때만 요게 1이 될 때만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니까 요때인 것 같아. 요 두 개는 지금 안 되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요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나면 요 때는 안 되고 이제 R이 그러면 3 아니면 마3이란 소리인데 3 아니면 마3이란 소리잖아.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여기는 이놈이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지? 궁비는 3분의 R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잖아. 그러면 궁비가 3분의 R이라는 걸 발견했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 3에 0제곱이니까 2분의 여기 1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1 요게 이제 자 요게 첫째 항이니까 결국은 요거 이제 정리를 한 일반항이 요건데 요거 이거 정리한 거요. 여기는 요 놈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N이라고 헷갈리는 사람 봐봐. 이걸 통째로 내가 BN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BN의 관계식이야. 요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게 공비가 R이라고 놓으면 너도 공비가 R이니까 너 둘 더한 놈도 어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공비가 3인 놈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전체를 BN으로 두면 너는 공비가 3분의 R이란 말이야. 그리고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지 이거. 이게 바로 여기는 이 극한식 오른쪽에 있는 식의 정체야 이게. 근데 여기는 요 놈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하고 요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는데 지금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정확하게 1일 때라 절대값이. 자 그럼 이제 요 값이 1로 수렴한다 했는데 요 값이 이제 절대값이 1인데 그럼 3분의 R은 마이너스 1일 수는 또 없는 게 뭐냐. 이게 마이너스 1 돼버리면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부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진동 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R은 무조건 절대값이 1인데 해필이면 1이어야 돼. 따라서 R은 3이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R이 3이라는 걸 발견하면 이제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이 값이 1이니까 1에 무한대적으로 1로 가니까 너가 1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극한 취해봤자 그지? 극한 취해봤자 너가 1이니까 2분의 A1 플러스 A2는 A1에다가 3을 하나 곱한 거죠. 3A1이죠. 아,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4A1 요 값이 2니까 A1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A2는 여기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거죠. 2분의 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5번을 가보겠습니다. 유제 5번.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4의 마이너스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인데, 자, 이제 등리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0분의 0꼴이라고 봐도 되고, 그지? 왜냐? 요거 지금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네, 그지? 0분의 0꼴이라고 보죠? 0분의 0꼴은,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n제곱은 2분의 1의 자, n제곱이니까 결국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에 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4의 제곱이 16이고 4의 마이너스 n제곱은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자,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6의 4분의 1의 n제곱 분의, 요거는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요거는 4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고 0분의 0꼴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0분의 0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수는 말이죠, 이런 거야. 밑이 통일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 플러스 a의 2n 플러스 1제곱, 아니면 지수가 통일이 되면요, 뭐 어떻게 할까?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제곱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밑이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지수가 통일이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가능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둘 중에 a의 n제곱을 이렇게 묶어냈다 하시면 1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요거 나오고, 이렇게 하면 요거 나오잖아. 자, 요거는 그냥 a의 x제곱을 하나 묶어냈다 하시면 1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지수는 밑이나 아니면 지수가 통일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단 말이야. 물론 이걸 딱 보자마자 말이야, 분모 분자에 뭔가 4의 n제곱이나 이런 걸 뒤에다 곱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데, 자, 요거를 그냥 연습 삼아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요거를 밑을 통일해 볼까요? 요거는 2분의 1에 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는 2분의 1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 요거 2분의 1에 n제곱을 묶어냈다 치면요, 여기는 2분의 1이 남아있고, 자, 요거는 16에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나오고, 이렇게 하면 요거 나오고. 자, 요것도 2분의 1의 n제곱을 일단 묶어내면 여기 통째로 1로 갈 거고, 요거는 2분의 1의 n제곱이 나갔으니까 2분의 1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딱 만나서 2n-2가 될 거니까. 자, 됐어요. 요거 날라갈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뒤에 게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2분의 1분의 1 해서 답은 2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잖아요. 자, 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사실은 분모 분자에 뭔가 4의 n제곱을 곱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을 해서 처리를 한다. 마치 본분수처럼 처리해서 본분수를 없앤 다음에 뭐 변형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간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몰라, 뒤에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자체로 보면 이제 0분의 0꼴이고, 0분의 0꼴은 딱 떠오르는 게 인수분해예요. 이와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를 처리해도 되고, 분모 분자에 4의 n제곱을 곱해서 본분수처럼 돼 있는 걸
분수가 아니게 만든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되겠지 뭐. 그럼 최고차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 뭐 여기도 블라블라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뭐 b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는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지수니까 차수라는 말을 안 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치 다항식에서 최고차 역할을 하는 놈은 어떻게 이때는 구글 어떻게 비교해서 찾아내는 거지? A하고 B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놈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영향력이 커지는 놈이잖아. 그래서 지수가 돼 있을 때는 절대값이 큰 놈만 살아남고 절대값이 걔보다 작은 놈은 다 나중에 0이라는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한번 해보지 뭐. 자, 분모 문제에 4의 n제곱을 한번 곱해봅시다. 4의 n제곱을 곱한다는 게 2의 2n제곱을 곱한다는 말 같으니까 요거는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쓰자. 이렇게 분모 문제에 4의 n제곱을 한번 곱해볼게. 이렇게.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2에 요거는 지금 2n이니까 예를 들어 n-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요거 두 개 더하면 4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지금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요것도 4의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2의 2n제곱이니까 2의 이건 뭐대로 2n제곱 n 이렇게 돼요. 요거는 4 이렇게 되나요? 4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건데 어차피 이걸 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분모를 2의 n제곱으로 요거는 사실 옆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상승하면 되잖아. 상승이지? 그럼 요거하고 밑이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그게 분모 문자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어차피 여기는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 요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니까 0으로 발롱이니까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에서 답이 2가 된다. 그랬죠 답이.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처럼 0분의 0를 살려서 인수분해를 딱 해서 풀어도 되고 그거는 취사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돼요.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봅니다. 6번. 자, 이놈이 수렴할 수 있는, 자, 원래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 뭐냐면 첫째 항이 빵이거나 혹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요건데 여기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극한이니까. 자, 이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n제곱으로 끝나는 놈의 정체가 뭐냐 하면 앞에 1이고요 n제곱으로 끝나는 놈의 정체가 언제나 보면 첫째 항하고 공비가 모양이 똑같아요. 자, 첫째 항도 5분의 x제곱 빼기 5x 빼기 1 요게 0이거나 혹은 공비도 똑같아요. 얘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가 n제곱인 놈은 첫째 항과 공비가 언제나 모양이 똑같아. 자, 요게 마이너스 1과 1인데 요게 5하니까 요거 합집합이잖아. 근데 이게 똑같으면 요 0이라는 숫자가 요 범위 안에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집합해봤자 여기 파묻힌다고 얘만 따지면 되는 거야. 얘만. 자, 여기가 n제곱일 때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런 문제를 항상 의미 없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로 요것만 따지면 되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 여기가 n제곱일 때만 요거 두 개 합집합해봤자 너기 때문에 너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야. 첫째 항이 0이다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 네가 자꾸 여기가 n제곱인 것만 풀다 보니까 마치 이것만 풀어도 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학생일까봐 강조를 하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금은 요거 두 개 합집합해봤자 너니까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되고 5 이렇게 됩니다. 열린 부등식이죠. 먼저 왼쪽에 있는 요거부터 처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바로 수직선에 나타납니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요거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6, 1이네. 빼기 더하기. 요거는 막 1에서 6 사이네요.
마 1에서부터 6 사이. 요거 등호 들어가고요. 등호 엄청 중요하죠? 요 안에 있는 정수 개수는 여기는 마이너스 1 하나, 0, 둘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는 여기는 5하고 6 들어있죠.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 2, 3는 문제 개수가 작지만 잘라서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지루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조금 이제 중요한 게 예제 3번. 예제 3번 AN하고 AN 플러스 1 대신에 뭔가 일반항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이 문제 교재 풀이, 요 풀이는 우리가 이제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등비 수열을 연산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될 때 공비의 변화 규칙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등비 수열끼리 연산한 결과가 등비 수열이 될 때 공비의 변화 규칙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그 중에 중요한 게 공비가 똑같은 놈들끼리 더하면 여전히 공비가 그 놈이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등비 수열은 더하거나 빼면 등비 수열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n자리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 넣었을 때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비 입장에서는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런 규칙들 되겠죠?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이 식을 보자마자 이 식이 통째로 어떤 새로운 등비 수열이구나를 눈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좀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중요한 게 나머지는 뭐 그냥 계산 문제니까 특별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나 이런 데서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다 하셔서 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이 돼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열이나 이런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쉬었다가 레벨 1 들어갑니다.